자, 안녕하세요. 고양 덕양 답 2210평, 감정가 21억 3천, 최저가 7억 3천, 지금 34%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 농지를 통해서 대토 구입 조건하고 감면사항 우리가 학습을 해보고요. 또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침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천조 TV입니다. 자, OK 리더스 경매학원과 OK 경매 매수 대리입니다. 수원 법원 앞에 있고 광교 상현역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안전 마진은 주식보다 높습니다. 어, 워렌 버핏도 안전 마진이 있는 경영을 아는 그 투자를 하듯이, 근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높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물건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2210평이고 감정가 21억 3,800, 최저가 7억 3,300,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 20%란 걸 보시면 누군가가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를 안 하고 재매각 물건이란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재매각 물건이고 또 선순위 지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한전의 선화지 보상,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화지 보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들이 있어가지고 평가에 제외되는 이런 거는 또 법정지상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답이기 때문에 농지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외곽 순환도로 제1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뀌었죠. 여기 있고 고양 JC가 있고 여기 통일로 IC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 삼성 여기 휴먼시 아파트 있고, 뭐 이렇게 삼릉역 있고,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여기 문화체육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뭐 여기 아쿠아필드 있고, 뭐 이렇게 구파발력, 뭐 이렇게 도심에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필지가 두 개입니다. 제방으로서 3-1번지가 있고 답인 354-2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건 1전경과 1, 2전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4m 포장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수익 분석, 권리 분석, 낙찰 분석 이렇게 모든 걸 도와드리고요.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익히면서 실전 위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22년 3월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감정 시점이고, 이렇게 354-2번지는 답이고 1781평이고 평당 108만 7천원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19억 3,700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한 430평 정도가 있고, 제방은 평당 47만원 정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4m 포장도로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포장도로도 접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 있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 지역 500m 내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즉 이 말은 뭐냐면 주변이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산출 근거 및 결정에 관한 의견을 보시면 신은동 3땡땡번지가 토지거래단가가 회배당 27만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거래 시점은 21년 3월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보시면 도시지역 및 주거 밀집 지역 500m 내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걸로 봐서 이 개발 제한 구역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요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 필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도로, 여기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도로. 자, 우리 개발 제한 구역 현황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서울을 기점해서 뭐 하남, 의정부, 남양주, 고양, 뭐 부천, 광명, 시흥, 과천, 안양, 뭐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성장해간 위성도시죠. 위성도시고, 수원과 화성은 조금 있습니다. 여기 매송 쪽에 조금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경기도의 길라잡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해제 가능 총량은 3.32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해제 계획 총량이 104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3.32 100만 평이면 한 30배 가까이는 넘죠. 그 다음에 해제 잔여 면적이 또 24평방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한 700만 평이 남아 있고, 추가 해제 면적도 또한 이렇게 1000만 평 정도 남아 있고, 향후도 약 1700~800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권역별로 물량을 쪼개는, 그래서 지금 기존 해 계획은 25평방킬로미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약 200만 평 정도가 남아 있고, 고양 김포는 한 3,000평 정도 잔여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3호15 한 400만 평이 해제가 될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원 광교가 340만 평이고, 호수 빼고 나면 한 2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100만 평이면 꽤 크죠. 우리가 100만 평이 이상이 돼야 신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100만 평 이하는 우리가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제 가능 총량을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서 배분을 한다라는 거. 무엇에다 배분하냐? 서민주택에다가 배분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22년 10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이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도 개정 입법 예고를 했고 개정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요건도 단일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작년 5월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사업 지침 환경성 지역 경쟁력 강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면, 공원 녹지로 해제 사업,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할 때 공원 녹지로 복구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를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 시에 공공기업 비율을 완화하겠다. 정부의 방침과 함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4차 개정 시행을 발표를 하는데, 공익성과 공공성, 환경성 확보를 동시에 확보하고 공원 녹지
공공임대주택 이거를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서 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정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4차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개정안의 먼저 보시면 훼손지 복구 비율을 10 내지 20%인데 개발 사업자들이 대부분 최소치인 10%만 복구해 왔다. 관행상. 그래서 5% 추가해서 야 아파트를 만들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너네들이 덕 보는데 5%더 올려라. 그래서 15%를 공원 녹지를 추가 확보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한남정맥 한남정맥은 안성 칠장산으로부터 수원 광교산 의왕 이렇게 연결되는 광교산 가연산 김포 문수산 그 다음에 한북정맥 파주 장명산까지 300m 이내는 사업 입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300m 하면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자,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를 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컴팩트 개발 방식을 이렇게 청청히 권장을 추가했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신성장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모아놓은 다른 부분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신성장 사업에는 완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 유상 공급 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겠다.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유상 공급 면적의 일자리 용지로 만들 수 있다라면 완화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청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 적립형 및 이익 공유형 주택을 추가하겠다. 지금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는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을 지향하고 안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율 35%보다 확보율을 강화해서 45 내지 50%를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35보다 한 10% 내지 15% 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 적립형 분양가의 20 내지 40% 분양가의 20 내지 40% 취득 후에 20년 내지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익 공유형 분양가의 50 내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 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제도가 확보가 되면 이런 좀 더 기존 확대를 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야의 개발 제한구역, 농지나 임야의 개발 제한구역을 도심과 가까운 쪽 도시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이나 관계없이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이런 민영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투자의 효능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밖에 집단 취락지역 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에 개발 제한 구역은 취락지구 중심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주택 20호 이상인 집단 취락지구에 과거처럼 뭐 공공기여 방안이나 공원 확보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장기 미집행돼 있는 것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전략과장은 경기도는 상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서 전국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공익성, 공공성, 환경성이 높은 해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 일반인은 못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또는 자연 공원시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자, 우리 부자의 기준은 뭐고 아늑한 아침을 맞이하려면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부자의 기준은 과거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지금은 자기 집 빼고 현금 자산 10억, 그 다음에 뭡니까? 근로수익 빼고 자본수익으로 월 500 이상 올리는 연 6천을 올리는 사람을 지금 신생 부자의 기준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뭐 그런 뭐 조건이 뭐 있습니까? 마음이 부자면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면 가난하죠. 뭐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름이 이미 부자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18년 9월에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선화지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17년 9월에 이거는 공작물 존속까지입니다. 그래서 선화지 여기에 이거는 인수하는 지상권입니다. 근데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데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자, 전부 다 말소되는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보시면 두 분이서 월 83만원, 연간 1000만원씩 지불하는 임차농이 둘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갱신을 할 건지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3회차 매각기 이래 60% 매각된 사례가 있는데 잔금 납부 안 했습니다. 보시면 보증금 없이 연차임 1000만원씩 각 부담을 했는데 보증금은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고 지금 한 분은 6개 동, 한 분은 3개 동, 주거용 하우스 2개 동 이렇게 해서 뭐 장미 2만 주와 장미 17,000주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기간 포함해서 계약기간 인수 문제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땅에 꽂아 놓은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정리를 해보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 두 필지 일괄 매각이고 지목은 목록 1 하나는 제방인데 현황은 전 제방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하천에 저촉한다. 하천에 저촉되는 부분은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는 우리나라 하천법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하천 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목은 답이나 목록 2는 전어로 이용 중이고 구분지상권 선화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안을 해서 평가했다. 그리고 수계동에 비닐하우스가 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내야 된다. 농지증 내는 거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현재 34%까지 떨어진 이거는 회배당 10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와 유사 지역에 75,000원, 71만원, 22만원 다양한 매각 사례가 24년도 1월달, 8월달, 6월달 입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입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경매 공매 진행되는 물건이 이렇게 덕양구 벽제동과 지축동, 토당동 이렇게 지금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매각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사건 번호 눌러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지만 필지별로, 평수별로, 위치별로 다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 참고로 그냥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신원동 일대의 거래 시점 23년, 22년 요럴 때 평당 87만원 내지 110만원 요렇게 뭐 24만원도 있고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토 구입의 감면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자, 농지 대토 구입의 감면 규정을 보시면 세금이 절세되는 것은 연간 1억 원, 5년간 누적 1억 원의 세금 한도 이내에서 감면받습니다. 지역 요건으로서는 주상공 지역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라 하더라도 나대지로 간주해서 대토 구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나 비도시 지역의 농지만 대토에 해당됩니다. 제촌 요건은 그 시에서 사는 거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 뭐 화성시면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이렇게 연접해 있는 안산 연접에 있거나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제촌 요건은 자격 요건은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되고 배우자 자녀의 경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면서 배우자가 도와주고 자녀가 도와주는 것은 아무 관계 없겠죠. 자,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농업소득은 제외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기간은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살면서 경작을 해야 되고 종전 농지와 신규 취득 농지 소재지에서 제촌 작용한 기간이 합산해서 8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취득 면적은 종전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또는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제 새 취득 농지의 경작 개시는 대체 농지의 취득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용 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2년 이내, 1년 이내 경작 개시를 해야 됩니다. 이상은 대토 농지의 양도세 감면 사유이지 대토의 취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자경과 연접시군 또는 30km 이내의 농지 그 다음에 연간 3,700만원 이 공 하나 빼먹었네요. 3,7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토가 아닌 농지 구입할 때도 거리 제한을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경 제촌 뭐 이런 조건 없습니다. 농지 취득하는데 다만 이제 농취증 발급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를 살펴봐야지 농지 취득하는 데는 30km 이내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자, 저는 법원에서부터 30년간 현재 법조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가정 날짜 보면 2월 20날 34% 7억 3,300에 진행됩니다. 이 사람은 잔금 납부를 안 했고 60% 12억 8천에 한번 낙찰된 적이 있네요. 자, 저는 이제 부동산 인허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제증서와 보수표 참고하시고 자, 물류 과정의 석사와 그 다음에 2004년부터 경희대 대학원에서 투자 분석사 전문 자격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고 기초부터 입문까지 또 명도까지 사례별로
수록한 경매정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 가난 해방일지도 편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상은 오춘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